진짜 1억 벌면 4천만 원 세금 내야 한번 돼요. 내보세요. 한번 4천만 원 내보세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께서는 대체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께서 내가 언젠가 내 브랜드를 엑시트를 한다,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3년 정도는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매각이라는 것도 네. 하나의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의 브랜딩을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잘 팔릴 수 있게끔 네. 재무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뭐 사업을 하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저분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해놓은 게 좋고요. 자산부채 비율을 좀 맞춘다든지 쓸데없는 부채들은 상환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초창기에 들어갔던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최저화를 해가지고 네. 당기순이익을 최소한 좀 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매각 대금을 받을 때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사실 올라가겠죠. 보통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3개년도에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적자 흑자보다는 상승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엑시트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좀 조언을 사실은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했을 때는 다 미래 현금 흐름,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이 좋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쁘게 잘 빠져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매출이나 비용을 뭐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드리진 않지만 네. 미리 조언을 드립니다. 혹시 올해 발생할 큰 비용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최대한 이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좀 성과를 낸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건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는 있죠. 세무사님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이거 내년이면 진짜 더 큰 매출이 나오겠다고 보여주면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해야 할 것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주시겠나요? 구독자분들도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려고 하면 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 그건 상관없죠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최소 30억 매출, 50억 매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장님들의 어떤 마인드 아니면 재무적인 관점이 사실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 순수익이 얼마고 아니면 나의 주요 원가 같은 게 얼마 정도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그냥 매출을 더 늘리면 아니면 하나 더 사업을 하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잘 되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성장을 해요. 이제 시대나 뭐 이제 창업하시는 니즈가 딱 맞는 건데 그때 만약에 사장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창업자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창업하고 싶다고 돈을 들고 와도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리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도 대표님들이 세금을 얼마 내고 남는 게 진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세금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됐을 때 매출 50억 정도 했을 때 순이익 한 20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세금이 한 10억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나 이럴 거면 프랜차이즈한 그냥 뭐 좀 짱짱한 데 때 직영병 한 3군데 5군데만 해도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순간 사업의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막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매각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랜차이즈 100호점 또는 매각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사업장 한 군데, 두 군데를 하실 때부터 세무사한테 손익계산서 달라. 내 손익 구조도 한번 봐보고 순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봐보시고 잘못돼 나간 돈 같은 걸 있으면 그때부터 좀 비용 같은 것도 줄이시는 걸 습관을 들으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한테 맡겨두고 그냥 남불알 하면 안 되고 이제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걸 볼 줄 아시고 그리고 세무사님과 의논하실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해 두셔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매출이 커지면 사실 세금 부담이 가장 부담이 됩니다. 그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법인을 활용해서 나의 세금을 좀 줄이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법인 설립이나 아니면 법인 전환 같은 걸 많이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서 가족법인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쌓여있는 돈을 회수할지 그런 것들은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아예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방법입니다. 세금도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맹 모집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외 신용도잖아요. 법인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법인을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법인과 내 개인 사업자 두 가지로 병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께서는 개인 사업자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내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내가 언제쯤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될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준이 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매출이 10억이 넘어갔을 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1,000만원이 더 나와요. 네. 신용카드세액공제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는 매출이 10억이 넘어갈 때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네. 매출이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 세금 낼 때마다 네. 세금 부담이 엄청 부담이 되시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매출 15억 정도 됐을 때 1년에 내는 부가세만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소득세도 매출 15억이면 순이익이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소득세도 한 1억 될 거예요. 네. 어떤 세액 감면이 안 들어갔으면. 네. 그러면은 소득세 1억, 부가세 5천만 원, 1억 5천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4대 보험료 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내 돈 벌어서 세금 내다가 끝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하죠. 이게 뭐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쯤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개인 사업자로 냈던 세금보다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네가 되실 텐데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일단 있을까요? 우리가 뭐 소득세 세율 구간이 거의 네. 한 40%에 육박하거든요. 네. 진짜 1억 벌면 4천만 원 세금 한번 내야 돼요. 내보세요. 한번 4천만 원 내보세요. 네. 그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왜 뭐 해일조선 네.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이해되실 거고. 네. 근데 기본 법인은 뭐 그 정도 되면은 한 20% 정도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소득세와 법인세가 절반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부가세는 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만약에 세율을 한 40% 정도의 수준에서 내고 있는데 법인에서 전환을 했더니 한 20% 정도 대로 낮춰진다고 한다면 또 그 법인에서 20% 이익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내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익은 좀 더 높아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개인은 원쿠션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법인은 사실은 투쿠션 맞고 그렇죠.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회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네. 그냥 법인만 세워놓고 나 그냥 무조건 법인의 돈 다 가져오겠다. 그러면 세금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급여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급여 외에 별도 상여금을 책정한다든지 법인카드나 아니면 뭐 정기 경영보험이나 해가지고 법인 보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을 나눠서 가져올 건지를 네. 전략을 세우시면은 네. 그래도 법인이 세금적으로 유리한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실 때 매출이 그래도 15억, 30억 좀 넘어갔을 때는 운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 법인 전환을 하실 때 법인 사업자를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다시 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내실 때는 이제 음식점 사업자가 아니라 뭔가 뭐 유통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업태, 어떤 업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은 업태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가 들어가고요. 도소매 들어가고. 네, 업종은 업종. 프랜차이즈 업이라고 해서 네. 별도 업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을 내기 위한 필요 서류나 절차는 또 대표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통도 해야 되고 5개 광고도 해야 되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을 할 때와 개인 사업자 업을 할 때는 그 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 세무사님이나 김지훈 세무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업종, 어떤 업태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도 주실 것 같습니다. 김지훈 세무사님은 세무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님이신가요? 사실은 많은 세무사들이 그렇게 자영업자분들을 선호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저희 부모님들 다 자영업을 하셨고 좀 인간적이셔가지고 사업 초창기 때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부터 해서 요식업, 가맹점주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처의 한 70% 정도가 F&B 쪽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세무사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시면은 우리 김지훈 세무사님 한번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있어서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면 1년에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찾아갑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지막 편에 세무사님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나 유튜브 정보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영업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런 영상들 참조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